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고 또는 오피스텔 상가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 무조건,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법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도 원래 집합건물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합건물법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이 집합건물법을 아파트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있고,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합건물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51조에 단지관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 보시면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여기 한 필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단지예요. 하나의 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에 토지 또는 부속시설, 뭐예요? 도로, 창고, 기타 공용 부분,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보통 공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 즉 공유입니다. 이렇게 속하는 경우 이들 소유자, 구분 소유자들은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여, 이게 뭐예요? 단지관리단. 단지관리단을 구성해서 이 법,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집합건물법은 한 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 동일 경우에도 이 여러 동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동처럼, 하나의 집합건물, 하나의 동처럼 다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요, 1항과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고 여기는 이 부분만 틀립니다.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 토지 부속시설 전부가 공동소유가 아니라 일부만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단지관리단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어떤 동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없이 앞에다 파킹하게 만들고, 또 어떤 건물 같은 경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 이 경우는 지하주차장 이 자체가 이게 공용 부분이잖아요. 이 공용 부분이 일부의 공동소유, 즉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단지관리단 구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항은 이 일부 공동소유,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3항입니다. 3항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단지관리단의 그 사업 목적이 그냥 단독 건물의 관리단,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경우 마치 단지관리단을 하나의 건물 관리단처럼 다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75%, 그리고 밋입니다. 의결권, 지분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지관리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단지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각 관리단, 각 건물에 있어서 구성원의 4분의 3이에요. 구성원 4분의 3, 또 각 건물의 지분 4분의 3 이상이 집회 결의로 통과시켜야 돼요. 집회 결의로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개 동이 있으면 우리 4개 동을 단지관리단으로 묶자, 이렇게 하려면 각 동마다 집회를 열어서 4분의 3 이상으로 동의해서, 그 경우에 동의해서 단지관리단으로 합시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결의가 있을 때 규약도 통과시키겠죠. 규약 제정의 정족수도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4분의 3이기 때문에 보통은 단지관리단으로 하자라는 결의할 때 규약도 같이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단지관리단을 위한 표준관리규약이 다 배포되어 있어요. 서울시, 경기도, 기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이런 표준관리규약, 단지관리단을 위한 표준관리규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집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단지관리단은 단독 건물 관리단에 해당되는 그런 규정들을 다 준용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단독 건물 관리단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단지관리단에 대부분 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주신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안의 질문이 뭐였죠? 그 건물 단지에 4개 동이 있어요. 이 4개 동이 있는데 이 4개 동이 하나의 건물인지, 동은 4개인 것 같은데 하나의 집합 건물인지, 아니면 4개의 별개의 집합 건물인지. 만약에 4개의 별개의 집합 건물이면 당연히 단지 관리단이 되는 것인지, 이걸 물으셨잖아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포함이죠. 이런 집합 건물이 외형상 하나의 단지 안에 있고 이름도 동일한 명칭을 쓰는 경우에, 이 경우 한 개의 집합 건물인지 아니면 각각 여러 개의 집합 건물인지 여부는 뭘 보시냐? 이걸 보셔야 돼요. 집합 건축물 대장, 즉 건축물 대장이에요.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 이 표제부가 있는데 어떤 데는 총괄 표제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아무튼 표제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있죠. 집합 건축물 대장 돼 있고요. 이렇게 표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어떤 데는 총괄 표제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파트 있고,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운동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게 상가잖아요. 근린생활시설, 이게 이제 이렇게 2층에 있다. 보시는 것처럼 섞여 있어요. 요 비즈니스센터, 오피스텔,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 섞여 있는 게, 요게 이제 사실 4동짜리였거든요. 섞여 있는 걸 보는데, 요게 다 섞여 있으면서, 전체 호수가 749호,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만 248세대 이렇게 표시해놨을 뿐이에요. 즉, 이걸 전체로 여기에 749호가 있고, 이게 어떤 종류냐? 아파트,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생, 그리고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이런 게 다 합쳐진 것이다. 합쳐져서 749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외형상으로는 4개 동이에요. 4개 동이고 밑에가 상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가도 있었고 여기에 아파트도 하나로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자, 이거는 뭐냐? 한 동이란 얘기예요. 한 개의 동으로, 이 집합 건축물 한 개의 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별개 동이면요, 아파트는 아파트만 나와요. 이런 오피스텔 안 나와요. 아파트만 나와요. 아파트만 나오고 어떤 데는 오피스텔만 나와요. 오피스텔만 나오거나 업무시설만 나와요. 또는 상가면 상가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각각의 동의 모습인 것이고, 그 경우에는 749가 아니죠. 뭐 100몇 호 이렇게 나오겠죠.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한 동의 건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집합건축물 대장이 바로 사안에 질문 주신 그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외형상 4개 동이지만 결국 보니까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를 보니까 여기는 한 개의 집합건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구분소재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건물만 모여가지고 관련 집회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체를 대상으로 집회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가령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집합 건물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4개의 집합 건물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인천에서 봤던 6개의 동은 같은 명칭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각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각각 집합건물축물장 각각으로 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이것을 각각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질문하신 건물이 각각이다.
그 경우에는 단지관리단이 구성되면 되겠죠. 단지관리단이 구성되면 하나의 집합건물인 것처럼 관리가 되겠죠. 장점은 4개의 각각의 임원과 관리단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관리단 대표와 임원들을 뽑고 같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4개의 건물마다 각각 구별돼가지고 대표도 뽑고 관리 업체도 수시로 변경되고 관리비는 높아지고 이런 게 관리비가 높아지는 그런 이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관리단이 되어가지고 하나처럼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건물인 경우에는 단지관리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개의 집합건물이 아닌 각각의 집합건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단지관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지관리단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셨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돼요. 또는 서면 결의도 가능하죠. 집합건물법 41조에 따른 서면 결의를 통해서 각동입니다. 각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 각 동마다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의결권 지분입니다. 지분의 4분의 3이 즉 75%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단지관리단이 설립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리 규약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때 요 정족수가 관리 규약 지정을 위한 정족수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관리 규약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